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 놓여 있는 물통도 평소와 달리 굉장히 네. 크고. 우리 이제 저는 좀 누워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네. 네. 누워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네. 누워만 있는 걸로. 좀 그렇게 네. 좀 진행을 한번 네. 해보고 싶네요. 그러다가 한 중간부는. 20분 지난 다음에 일어나서 대화에 합류하는 걸로. 네. 저도 뭔가 모자하고 마스크 같은 거 쓰고 올까 하다가 예. 지금 본인이 지금 용팔이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주원이라고 지금. 그런 비판을 들 것 같아서 안 하고 왔어요. 예. 아니, 저는 아니 뭐 그냥 저처럼 의국장이나 뭐 이런 뻔뻔하게 거 나가셔야죠, 괜찮습니다. 저처럼. 네. 아니 뭐 거기 주원 동생도 있고 하니까. 네. 의국장이나 뭐 과장 있잖아요. 네. 정웅인 씨. 네, 있으니까. 정훈 씨도 잘생겼잖아요. 그럼요. 본인도 잘생겼어요. 승관 씨도. 네. 왜 그렇게 네. 미리부터. 네. 참 훈훈한 드라마 네. 용팔이. 네. 예, 요즘 장안의 화제죠. 네. 시청률이 드라마에서 네. 20% 넘는 시청률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거라고. 별그대 이후에 처음이에요. 네. 주중 미니 시리즈가 그렇죠. 네네. 20% 넘긴 게. 저는 어셈블리가 왜 이렇게 시청률이 안 나오나. 그러게요. 팬이잖아요. 왜 이렇게 시청률이 안 나오지 했는데 네. 정신 차리고 봤더니 용팔이가 다 먹고 네. 있었어 그거를. 그러니까요.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11회까지 했고, 그렇죠. 네, 11회까지 하는데 다른 드라마로 치면은 이미 한 30부작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전반부에 다른 드라마의 한 3, 4개 정도의 드라마 네. 내용이 압축이 네. 돼 있어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장르가 섞인 네. 뭐 짬뽕 드라마이기 그렇죠.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좀 띄엄띄엄 볼 때도 있잖아요. 네. 한국 드라마 특성상 한 두세 회 정도 뛰어넘고 봐도 뭐 줄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하나만 놓치면은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녹화할 때도 내용을 이야기하기가 좀 겁나는 게 네. 우리가 11회까지 보고 녹화를 하는 네. 이 시점에서 네. 이야기를 한 게 방영이 될 때쯤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자, 있고. 그럴 수도 이게 있어요. 11회 마지막에서 네. 김태희가 이제 딱 일어나서 네. 왕자에 딱 앉아갖고 무릎 꿇어 여기까지 딱 한 거예요. 네.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장면을 아직 우린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치 앞이 예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 녹화하는 시점이 그게 중요한 전환기에 우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후의 내용은 저희는 이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반부까지의 문제점을. 이후의 내용 네. 중에 확실한 거는 아마 복수에 성공할 거예요. 이거 왠지 주원과 김태희가 아니, 그것도 아주- 확실할 수 없는 게 신부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모두를 끌어안는 대화합의 엔딩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아무튼 오늘은 아마 김선임 평론가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 전공이 막드 쪽이셔서 아 지금 용팔이를 막드로 규정하시는 건가요? 지금 막드로. 아니 왜요? 큐사인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어쨌든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그래도 끌리는 어떤 흡인력을 발휘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인데 보통 드라마를 보다가 채널에 돌아갈 때는 왜 등장인물이 너무 쓸데없이 과거를 회상을 많이 하고 있다라거나 뭐 내지는 다 아는 내용인데 뭐 감정선을 잡기 위해서 시간을 가진다거나 이럴 때 살짝 좀 처지는 것 같은데 다른 채널에서는 뭐 하지 하고 돌리다가 이제 채널에 돌아가거든요. 근데 용팔이 같은 경우는 채널을 돌릴 수가 없는 전개를 보여주죠. 그 한 박을 거의 한 4박 정도로 쪼개가지고 그 사건을 이렇게 끼워 넣는. 저게 굉장히 뭔가 허술한 것 같은데 허점을 지적하기도 전에 이미 이야기는 저 앞에 가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네. 그런 전략을 초반부터 사용을 해서 사실 네. 용팔이가 첫 회부터 반응이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그야말로 이렇게 휘몰아치는 폭풍 전개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제목부터가 용팔이 사실 그렇게 끌리는 제목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토속적인 제목인데. 그리고 용팔이 하면 흔히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그렇죠. 게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 용산의 추억 네, 네. 우리가 그걸 떠올리는데 손님 맞을래요? 뭐 이런 거. 네. 네. 그 용산의 용팔이가 아니라 네 그렇죠. 용한 돌팔이 네, 예, 줄임말. 약자죠. 네. 참 용한 의사와 돌팔이 의사. 이게 서로 반대말이 아닌가 싶은데 그걸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말로 만들어 버렸어요. 일단 기본적인 구성은 이제 의드의 꼴을 갖추고는 있어요. 네. 메디컬 드라마를 시작을 메디컬 하고요. 드라마로 시작하죠. 네. 네. 돈이 필요한 김태현이라는 그 레지던트가 이제 조폭들에게 야매로 이제 불법 왕진을 나가면서 이야기가 음성, 시작이 되죠. 어둠 속의 의사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돈을 번다기보단 네. 이미 빌린 사채를 그 왕진비로 까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배낭 하나 울러매고 모자 눌러쓰고 마스크하고 이제 가가지고
보통 한 의사가 한 대여섯 명 필요한 수술을 혼자 이제 해치우고 돌아오는. 그래서 사시미를 쓰는 조폭에 대항해서 이제 메스를 든 레지던트가 이제 네. 수술대 위에서 그 조폭들을 수술을 하는 그 설정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참신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뭐 약간 히어로물 같은 그냥 멋있는 히어로가 아니라 약간 어둠 속의 안티 히어로 같은 그렇죠. 그런 이미지로 바로 등장을 해요. 네. 처음부터. 근데 그 실제로 이건 잠깐 딴 얘기지만 너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나요? 용팔이가 그 의술만 놓고 봐도. 네. 좀 심한 거죠. 여태까지 메디컬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판타지 쪽으로. 네. 그렇죠. 그 리얼리티를 그 추구할 생각이 1도 없는 거죠. 그냥 사실 뭐 만화를 네. 뭐 그대로 이제 드라마로 옮긴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 굉장히 허구와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는. 한강에 뛰어드는 장면이 있잖아요. 1년 네네. 맨 마지막에 네네. 보통 내장 파열이라거나 쇼크사를 하는데 그런 것도 에피네피린 주사 한 방이면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드라마는 아예 그런 개연성까지 뭐 설명하기가 좀 낯간지러워서 아예 그냥 뛰어내리던가 아니면 뭐 생사를 모르게 이렇게 처리를 한다던가 하는데 그래도 의드랍시고 에피네프린이라는 뭔가 주사를 네. 맞아야 된다라는 네. 그런 소재까지 네. 이렇게 뭐 곳곳에 끼워넣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 초창기에는 약간 메디컬 드라마 플러스 네, 히어로물, 네, 약간 슈퍼 히어로물 같은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결합돼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조금 가다 보면 또 다른 요소가 또 나와요. 본격적으로 김태현이 근무하는 병원의 세계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또 한번 그게 색깔이 바뀌어요. 이 병원이라는 게 한신그룹이라는 대기업이 운영하고 그렇죠. 있는 병원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죠. 그 사람들이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의료 체계도 사실 공정치 못하다가 금수저들은 이제 더 좋은 VIP 병실에서 더 좋은 진료를 받고 흑수저들은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이제 오랫동안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아주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자극하는 구조죠. 한신그룹도 12층에 그들만의 세상 그사세 전용 병실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특실 같은 그 병실이 12층에 3개 아주 따로 엄격히 구분이 돼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 현실의 수직적인 계급 구조를 그 병원의 구조로 그대로 시각화를 해놨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생각하는 기업 드라마의 형태도 살짝 갖추면서 그렇죠. 또 계층 간의 어떤 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네. 사회성 짙은 드라마의 성격도 좀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업 내 권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보면서 예전에 이제 사극에서 궁중 암투 벌이고 네. 왕위를 그렇죠. 계승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연상돼요. 그럼요. 그 예전에 여인천하 같은 드라마 느낌도 나고 그럼요. 심지어는 저는 그런 걸 특히 많이 오버랩됐던 게 11회였어요. 11회에 이제 그 한여진의 장례를 치르고 아, 네. 회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룹을 장악하는 음.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 나온 대사들이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 워낙 이제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죠. 경아들입니다. 뭐 이런 거 나오고 또 거기서 이제 회장이 딱 누군가 어떤 신하한테 네. 최 대표는 여진이 외가족 아니었나? 딱 그러니까 과거는 너그러이 해량하여 주시기를 악망하옵니다. 뭐 이런 식의 사극에 나오는 말들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그 사극의 어떤 궁중 암투, 그 권력 관계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또 이제 그 사극에서나 볼 법한 음. 그 바보인 척하면서 이제 정보를 캐오는 어떤 그런 인물이 또 이제 주요 등장 인물이 네네. 될 지경이니까 네. 네. 궁중 암투 같은 요소가 이제 기업 드라마에 이식이 돼서 2부가 본격적으로 그거죠. 그러니까 용팔이가 병원 12층의 세계로 발을 딛게 되는 본격적인 계기를 그리는데 네. 아, 이 세계도 참 썩었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사실 2부의 목적이죠. VIP룸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이제 메디컬 드라마의 형식을 갖추고 진행이 되는데 상류층들을 치료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불미스러운 의료 사고 같은 거를 네. 뭐 실제로 뭐 은폐를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요. 어떤 한류 스타가 네. 이제 여자를 성폭행하고 그렇죠. 문제가 일어나니까 부랴부랴 병원으로 와서 빨리 어떻게 처치하고 그다음에 입막음을 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그렇죠. 네, 그런 그런 거를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네, 네, 거죠. 네. 김태희가 연기하는 네. 한여진이죠. 그렇죠. 결국 한여진의 배다른 오빠가 그룹의 음. 실질적인 이제
회장 네, 경영을 맡고 있는데 네. 여진을 없애고 자신이 회사를 차지할 음모를 꾸미는데요. 이제 한유진이 언제인가부터 이렇게 그 약에 내성이 생겨서 의식을 조금씩 찾으면서 차츰 이렇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의 주인공 주원과 연결이 되면서 본격적인 어떤 복수의 이야기로 그래서 이야기 장르가 다시 한번 또 바뀌어요. 복수극으로. 복수극으로. 그러니까 정말 네. 초반부인데도 불구하고 장르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비교를 했지만 아내의 유혹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네. 들었던 게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초반에는 불륜 치정극이다가 중간쯤 되면 약간 그 능력 배틀물 같은 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청자를 이렇게 훅훅 약간 이런 느낌으로 후반부에는 이복 오빠가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진을 이제 죽은 것처럼 죽은 것을 알고 있죠. 사실 그렇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여진이 모르죠. 점을 찍고 나타날 수도 있죠. 일단 그 예고편을 네. 보면은 네, 여진이 머리를 자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렇게 등장해서 네, 점찍 대신 머리를 자르고 나와서 뭔가 대단한 복수를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막판에는 그러니까 저 11회 때 이제 여진이 병실로 들어가서 네, 그 원래는 자기가 계속 누워 있던 자리가 갑자기 왕자로 딱 바뀌면서 이제 뭐 손을 딱 지문을 딱 하니까 뭔가 앞에 화면이 쫙 뜨면서 나오잖아요. 막저 아버지의 유언이 영사로 딱 뜨고 네, 그 장면은 흡사 저 SF 영화 그렇습니다. 약간 미션 임파서블 이런 데 보면 최첨단 그 미션을 전해주는 이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미 그 네. 한유진이 그 오랫동안 그 코마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미모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SF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모든 장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야, 이 대단한 그거- 드라마예요. 이게 실제로 표절 시비도 발생을 했지만 네. 가장 비슷한 어떤 장르적인 특성을 가장 비슷한 걸 찾자면은 대본소 만화와 네네. 가장 흡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안티히어로가 등장해서 그 굉장히 그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어쨌건 간에 페이지를 넘기면 금방 또 다른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에피네피렌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다른 드라마 같았으면 나 뜨거워서 그냥 뛰어내렸을 텐데 그렇죠. 뭐 근거랍시고 뭔가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은 그 김성모 네네. 화백의 네. 대터얼에 보면은 네. 그 레이저를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는 기계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저주파 치료기에다가 뭔가 다이아몬드 6개를 이렇게 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그러고 넘어가거든요. 그 작가 말로는 네. 아 이게 실제로 가능한데 네. 이걸 다 설명하면 실제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니까 네. 생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 김성모 화백의 설명은 그래요. 아, 설득력 있네요. 예. 근데 예전에 보면은 그 만화 가게 아까 대본소가 만화 가게잖아요. 만화 가게 네. 만화들 박봉성 뭐 이런 그렇죠. 약간 그렇죠.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라든지 네, 또 요즘 기업 또 만화 이런 거 많았어요. 네, 박인권의 박인권. 뭐 예, 그런 시리즈에 네.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신이라 불린 사나이의 의학 드라마 버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네. 많아요. 그리고 지금 표절 의혹으로 거론된 도시정벌이라는 네. 만화책도 네. 네, 그걸 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설정 자체는 상당히 비슷해요. 표절 시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이제 캡처를 해놓은 것들을 좀 봤는데 네,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만화책 쪽이 조금 더 노출이 많다라는 거, 그 정도의 차이가 네. 있지만 초반에 용팔이를 설명하면서 본 적 없던 참신한 설정이다라고 한 부분들이 실제로 그 만화에서 소재로 쓰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뭔가 재미의 어떤 원천이 과연 이제 작가의 오리지널 창작에 근거한 것인가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물음표를 쳐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시청자들이 좀 의혹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은 도시정벌의 표절 시기가 강력하게 제기된 다음부터 갑자기 용팔이가 네. 속도전에서 급격하게 속도가 떨어지면서 갑자기 그게 장르가 다시 한번 멜로로 바뀌죠. 바뀌었죠. 갑자기 그걸 의식해서 줄거리를 억지로 바꾼 듯한.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막 걷고 막 그렇죠. 언덕에 올라가서 막 사랑을 고백하고 네. 네. 실제로도 김태희가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일어나는 설정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걷지를 못하죠. 그래서 주원이 계속 업고 다녀요. 그래서 속도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속도가 떨어지는 거 업고 다니느라고 휠체어 태우고 막 네, 밀고 다니고 그런 막. 것도 있고요. 네. 초반에 굉장히 이제 스피디하게 쫙쫙쫙 치고 올라가면서 사람들 확 끌어들이고 했다가 네. 갑자기 김태희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좀 뭔가 장르도 바뀌고 늘어지고 네. 재미가 좀 반감되고 이러니까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김태희가 깨어나니까 작가가 잠들었다. 작가가 잠들어서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막 우리 그냥 만들어갖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해요. 네.
어떤 드라마 리뷰어, 블로거는 이제 산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네. 정말 산으로 가는 회가 있었죠. 그렇죠. 9회 같은 9회. 경우가 가장 시청률도 많이 떨어지고 네. 욕을 많이 얻어먹은 네, 네, 회원이고 실제로 주원이 김태희를 얻고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산으로 가는 게 네. 그 산으로 가는데 진짜 드라마가 산으로 가버린. 그렇죠. 그 이야기의 늘어짐도 늘어짐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PPL 논란이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이 대목에서 네. 우리가 물을 한 예. 번씩 마시고 그렇죠. 우리 저 이거 클로즈업해서 원샷을 좀 잡을 수 있나요? 인사에서. 이게 인물 클로즈업보다 훨씬 더 성의 있는 클로즈업으로 PPL을 해주더라고요. 예. 무려 김태희가 마시는 물. 네. 제작진이 이걸 준비한다길래 네. 그냥 더 싼 물을 사서 뭐 이렇게 상표만 적어라 네네네. 라고 했는데 어. 네. 이게 더 싸다는 어.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 본죽은 아니지만 또 본죽이 엄청나게 또 노출이 네,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 네. 9회 정말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PPL이 한꺼번에 이게 몰아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박혀 있는데요. 아 저기도 있다면서요. 그 주원이 광고 모델로 하는 선직방우 방우 이거 갑자기 예, 예. 직방이 갑자기. 그게 가장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순간 중간 광고가 허용됐나 아. 드라마에 요즘 그런 식의 네. 사각에 빠졌을 정도로 갑자기 드라마에서 현실은 굉장히 지금 이 시체를 찾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둘이서 갑자기 우리 그러면 병원에서 빠져나왔으니 살집을 구해야지 하더니 갑자기 직방 네. 앱을 켜서 살펴보고. 방부할 땐 직방하면서 실제로 주원이 모델로 서고 있는 네네. 그 직방 그 CF를 방불케 하는 장면이 네. 나오는데요. 네. 정말 역대 지상파 미니 시리즈 중에서 뭐 아침 드라마나 그 정도에는 이렇게 노골적인 PPL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 적이 오래됐어요. 근데 이렇게 미니 시리즈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PPL이 등장한 거는 정말 그 최고봉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원 씨가 그렇죠. 예, 전작에서도 이제 PPL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내일도 그렇습니다. 칸타빌레. 그렇죠. 네네. 거기서 그 예. 참치. 아 정말 예. 웬만한 마트 그 캔 코너에도 그렇게는 많이 없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뭐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내일도 칸타빌레 볼 때 그 주원 씨가 그 참치캔 꺼내는 장면 보고 저 말도 안 돼 저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그 주에 장을 볼 때 정말 참치를 좀 샀거든요. 아, 이게 마성에 그래서 끓이셨네요. 본인이 자꾸 지금 주원과 자꾸 본인을 동일시하는 지금 자꾸 처음에 그런 멘트를 하더니 야 주원이 참치를 먹으니까 나도 먹어줘야 돼.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약간. 이렇게 사람을 보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광고할 PPL이 때 그럼 효과가 있군요. 뭐 있네요. 오, 여기 그러네. 뭐 실제 네. 뭐 증거 사례가 나왔네요. 어쨌든 뭐 효과가 없는데 그렇게 하진 않겠죠. 네. 그 9회에 엄청난 분노의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디스패치에서 나온 네. 그 기사인데요. 제목이 용파리, 방파리, 죽파리, 물파리. 파리, 죽파리, 물파리. 네. 그때 이제 물 PPL, 네, 네. 방 PPL, 네. 그리고 이제 죽이 네. 성당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번이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죽을 대접을 하는데요. 그 정말 그 인물들, 그러니까 용파리의 연출이 사실 굉장히 쌍팔년도식 연출이라고 할 정도로 뭐 대본서 만화 시절을 그 향수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건지 몰라도 굉장히 좀 올드한 구석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본죽의 식사 장면은 용팔이에서 가장 세련된 거의 뭐 카메라 황인래 샷과 PD의 필이 나는 그런. 그렇습니다. 미장센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지미집을 이용을 해서 테이블 위에 쫙 펼쳐진 메뉴를 부감샷을 이렇게 딱 잡는데 영상미가 정말 오. 그래서 진짜 PPL 그러니까 상품이 인물을 압도하는 말 그대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이 네. 9회에 완전히 9회 진짜 용파리 9회는 어떤 굉장히 여러 가지 표본으로 좀 남겨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길이 드라마가. 남을 만한 한 회, 이거 그냥 버리는 카드 같아요. 이거 9회 자체를 그냥 제작진이 아예 작정하고 그래 이번 그렇죠. 드라마는 버리는 카드다. 약간 아니, 여기서도 PPL 받았고 저기서도 PPL 받았는데 어디다 끼워 넣지?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차피 2회는 재활로 넘길 거라 가지고요. 여기다 때려박죠. 네. 지금 이제 11회까지 저희가 봤고요. 네. 이제 이게 업로드 될 시점에서는 14회 정도까지 방송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총 20부작인가요? 18부작인가?
그래서 저는 약간 용팔이라서 18부작으로 생각. 용팔이라서. 라임 놓네요. 어감이.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모르죠. 또 이게 슬슬 이제 연장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 해서 이게 또 시청률이 좋으면은 네. 한국 드라마의 고질적인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네. 한 편에 광고비가 네. 몇 억이 왔다 갔다 그렇죠. 하니까 몇 부로 더 늘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라임을 맞추려면 한 28부작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게 용팔이가 방영 전부터 엄청난 초생방 시스템이에요. 완전 쪽대본이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미 일부가 방송됐을 때에도 이미 생방송이라더라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 사고가 또 중간에 한번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4회쯤에 그 같은 장면이 한번 이렇게 되풀이된 그 방송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것 역시 이제 생방송으로 드라마가 방영되는 와중에 이제 편집을 실시간으로 하다가 일어난 방송 사고거든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대부분은 후반부에 일어나요. 드라마 후반부 한 그렇죠. 뭐 마지막 회나 그렇죠. 보통 마지막 회 진짜 정말 그렇죠. 방송하는 도중에 편집해서 테이프 막 갖다 날르고 막 그렇죠. 이러는데 네. 이 초반부부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짜? 4회부터 이렇게 방송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초유의 사례고 그만큼 이 드라마가 지금 얼마나 초초 생방 시스템으로 촬영이 되고 있는지 대본소에서 말 그대로 이제 찍어내는 것 같은 그런 퀄리티가 그런 초생방 시스템에서도 사실은 기인하는 거죠. 어쩌면 9회에서의 어떤 그 리듬의 늘어짐은 네. 어떤 그거를 또 시간을 벌어보려는 게 아니었을까요? 한번 그래요, 너무 실제로. 급하니까 네. 잠깐 여기서 템포를 늦추면서 숨 좀 고르고 PPL 다 때려박고 뭐 이래 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9회에서 가장 욕을 얻어먹은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주원이 그 김태희를 업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게 보통은 이렇게 업고 주원도 힘드니까 거의 주원도 요즘 그 일주일에 잠을 2-3시간을 못 잔다고요. 근데 웬만하면 배우를 고생시키지 않을 텐데 업은 장면이 장소를 이동해서까지 씬이 바뀌는데도 계속 업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를 극을 전개시킬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이 장소에 한번 와서 그냥 한 회를 통째로 찍어보자라는 어떤 네. 그런 심리가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나 할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 드라마를 둘러싼 뭐 논란거리도 네. 많은데 그 중에 또 이제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주원 씨의 연기는 어떻습니까? 뭐 주원 씨는 명불허전이죠. 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배우가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사실 못했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눈여겨보기 시작했던 것도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었잖아요. 각시탈. 아니 제빵왕 김탁구 때. 제빵왕 네. 김탁구. 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은 연기가 굉장히 좀 아직은 허술했지만 이렇게 개성 있는 마스크 또 거기에 뭐 좀 주원이 연기했던 그 캐릭터 자체가 좀 약간 입체적인 악역이어서 깊은 인상을 남겼었는데요. 우리 불쌍한 마준이. 네. 예. 그러니까 이 배우 같은 경우는 좀 타이밍도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KBS에서 본격적으로 제빵왕이 말 그대로 50%를 넘으면서 국민 드라마를 등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4세대 배우로 주원을 밀어주기로 했는데 때마침 이렇게 그 각시탈이라는 드라마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창 이게 한류의 여파로 인해서 뭔가 반일 감정이 들어간 드라마에는 이제 스타급 배우들이 이렇게 출연을 꺼리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네. 이제 캐스팅이 좀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가 뭐 일본에서 인기 있을 리 없고 오히려 그렇죠. 더 반감을 그렇죠.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주연은 이제 신인급이고 주연을 맡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원톱 주연으로서의 어떤 빠른 존재감을 이제 굳히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또 1박 2일 시즌 2를 하면서 거의 뭐 KBS의 아들 뭐 이런 이야기를 황태자.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그 지금 각시탈이 그 일본 동영상 전문 사이트 니코니코 동화에서 이제 방영이 되고 있는데 네. 거기 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아, 정말요? 예. 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건 간에 되게 오래된 과거의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시탈이 등장하면은 거기 니코니코 동화의 특징이 화면에 자막이 많게 뜨잖아요. 이 반응들이 각시탈 등장하면은 화면가 되게 각시탈이다 하면서 일본에서 인기가 상당히 좋군요. 예. 주원 씨가.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뭐 해외 커리어로 보나 그 주원의 어떤 그 국내 커리어로 보나 굉장히 신의 한 수였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 좀 한국형 히어로 전문 배우로서의
초석을 다졌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연기파 배우로서의 어떤 그 자리를 입지를 굳힌 거는 이제 또 같은 KBS에서 굿닥터라는 네. 똑같이 용파리와 같은 메디컬 드라마인데 전혀 성격이 다르죠. 네. 장애가 있는 의사 굉장히 난해한 역이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굉장히 잘했어요. 소화를. 그래서 20대 대표 배우로 단박에 올라섰죠. 그때 그 굿닥터를 좋아했던 팬들이 용파리를 보면서 약간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반응들도 있어요. 네. 시온이는 저렇게 착하고 순수했는데 근데 이제 주원 씨가 또 이렇게 잘 커오다가 네. 한번 또 굉장히 암흑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원이 영원히 KBS 공무원으로 뿌리 박을 뻔하다가 네.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작품이 네. 노담의 내일도 칸타빌레를 칸타빌레. 네. 리메이크한 내일도 칸타빌레인데 예, 거기에서 주원도 이제 그 시청률 흥행 신화를 계속 써오다가 거기서 신화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네. 약간 주원도 못 살리는 작품이 있었구나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네. 듣게 된 거죠. 한번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위기에 빠졌다가 네. 이번 용파리로 완전히 화려하게 이제 재기한 그런 경우네요. 사실 또 놓고 보면은 앞서 언급했던 심지어 망했다고 하는 네일도 칸타빌레의 캐릭터까지도 용파리 안에 다 조금씩 들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어떤 특유의 어떤 시니컬하고 까칠한 부분은 사실 이제 네일도 칸타빌레에서 보여줬던 면모이기도 하고요. 또 그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이제 사는 어떤 히어로물은 각시탈도 있었지만 MBC에서 했던 7급 공무원에서도 비슷한 연기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네일도 칸타빌레의 만 제외하고는 드라마계에서의 성적은 사실 뭐 20대 대표 배우들 중에서 주원을 능가할 만한 배우가 그리 많지 않아요. 김소연 네. 정도를 제외하면. 그리고 뭐 이 용팔에서도 주원의 연기는 상당히 빛나고 있고 그 같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희 씨가 초반 4회 동안 계속 누워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주원이 등장하는 씬이 거의 드라마의 한 95% 이상 네. 정도를 차지했어요. 주원이 첫 회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얼굴이 점점 상이 가는 게 네, 그렇죠. 뼈저리게 그래서 느껴져요. 보통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에게 얼굴이 말이 아닌 애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저렇게 얼굴이 이렇게 잘 먹은 게 티가 나는데 뭐가 말이 아니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드라마에서 이제 김 선생 얼굴이 말이 아니야라는 대사가 나오면은 공감이 가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중간에 이제 김태현이 한번 부상을 당해서 침대에 누워 있는 씬이 있었는데 네, 네, 네. 그거를 주원을 쉬게 하려고 작가가 만들어준 에피소드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주원 잠깐 자라 이거 하면서 김태희는 계속 잘 쉬었는데 주원 너 잠깐 쉬어라. 네.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주원이 말 그대로 용팔이는 뭐 그 타이틀로를 맡은 주연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인 드라마였어요. 전반부까지는. 네. 이제부터 이제 또 김태희의 역할, 한여진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렇죠. 지금까지 김태희의 연기는 어땠습니까?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계속 사람들이 누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그게 계속 누워 있는데 그 정도의 존재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워만 있는데 재벌집 제1순위 상속자다라는 어떤 그 아우라를 계속 드라마 안에 상기시켜줄 만한 페이스들이 많지가 네. 않고요. 일단 얼굴로 존재감을 알린다.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우리가 어떤 배우의 연기력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육체화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좀 불공평한 거일 수는 있지만은 그만큼 외모가 뛰어난 배우들은 그만큼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 거죠. 육체 언어에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 김태희가 뭐 누워서 몇 천만 원씩 받아간다 뭐 이런 그런 기사가 나왔죠. 비난하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리고 김태희 이제 씨는 워낙 또 예전부터 연기력 논란 기사가 워낙 많아갖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연기 경력이 꽤 되거든요. 한 지금. 15년 됐다고 하던데 이번. 네. 16년째가 그렇고요. 네네네. 김태희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스타성이 강한 배우라 네. 배우이기 이전에 스타로서의 어떤 그 과도한 몸값이라든지 이런 거엔 선입견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요. 네. 엄격한 평가를 받는 그런 면도 있는데 사실 거기에 좀 부응하지 못한 면도 실제로 있기는 있죠. 네. 몇 번 이미지 변신을 하긴 했는데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정말 인상적인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 김태희 작품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용팔이란 작품이 어떤 자신의 연기력을 막 선보일 수 있을 만한 무대고 그런 대본이냐라는 거 생각하면은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김태희였어도 1, 2부 대본을 받아보고 나면 좀 허망했을 거예요. 계속 자니까. 그렇죠. 네. 김태희 씨는 1, 2부 내내 주무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그래서 2부 마지막에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나서 3부에 다시 자요. 네.
아 그래서 초반에 계속 자니까 존재감도 떨어지고 하니까 미리 이제 좀 존재감이 넘치죠. 그렇죠. 존재감은 네. 가장 넘칩니다. 네, 그 네, 네. 구간에서. 그러니까 존재감이 넘치는데 자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깨어난 이후에 어떤 행보라거나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이 그렇게까지 뭐 물론 이제 연기 경력을 생각하면은 여전히 논란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저는 그거를 생각해서 그리고 김태희의 이름값을 생각해서 이제는 더 많은 거를 보여줘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배우가 언제나 좋은 연기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몇몇 정말 신급의 대열에 올라선 배우들을 빼고는 연기가 좀 이렇게 편차가 있어도 저는 배우가 좀 좋은 작품에 출연을 한다면 연기가 살짝 아쉬워도 그 작품 어떤 필모그래피 안에 좋은 작품을 남겼다. 저 배우는 그래도 선관위 좋은 작품을 볼 줄 아는 배우구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태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기력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많은 작품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좀 아쉽죠. 예, 저는 그 점도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처음에 누워 있는 장면 나오잖아요. 물론 설정에서는 뭐 화장해주고 계속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설사 대본에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누워서 뭐 액체로 이렇게 흡수하고 이러는데 저 밥을 못 먹어서 얼굴이 좀 수척해지고 좀 약간 망가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김태희는 본인은 최대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뭐 화장도 물론 하거니와 후보정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CG를 통해서 굉장히 예쁜 얼굴로 나오도록 후보정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제작진이 한다 해도 연기를 위해서 차라리 나는 좀 더 망가지는 걸 택하겠다라고 강하게 이제 네. 일가를 하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용파리의 세계가 요구하는 리얼리티가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 리얼리티인가? 저도 그래요. 어차피 예. 좀 만화스러운 저기이기 때문에 네. 예. 용파리 이 플롯 자체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 플롯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왕자님이 와서 깨워줘야 되는데 어디서 굴러먹다가 용파리가 와서 이제 깨워주고 복수를 하는 내용인 건데 그러려면은 공주님은 최대한 예뻐야죠. 맞아요. 최대한 예쁘라고 미치광이 간호사도 붙여줬지 않습니까? 넌 이 설득력이 있는데. 아까 시작 전에 네. 그 의사가 본 네. 그 의학 드라마로서 용팔이 네, 네, 거기서도 네. 지적을 했잖아요. 김태희의 상태에 대해서. 욕창이 걸린다 그렇게 누워 있으면.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약을 투여하려면은 네. 코에 관을 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리얼리티를 여배우한테 요구를 하고 싶은 그런 정도의 작품이었으면 애초에 김태희 씨를 캐스팅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오 예쁘다 공주님이다라는 거를 가장 즉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알려줘야 되니까 김태희를 캐스팅을 한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누워있을 네. 동안에는 아까 그 이세영 평론가가 말한 그 김태희의 정말 그 독보적인 어떤 스타로서의 아우라 그게 정말 저는 가장 잘 발휘된 오히려 김태희 최고의 연기는 저는 오히려 그 누워있었을 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좀 네. 안타깝게 좀 이 디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진짜 이게. 그렇죠. 약간,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그 스타로서의 그러니까 배우의 어떤 스타로서의 성격과 또 연기력과 그거는 저는 분리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약간 그 존재 자체, 아우라 네. 자체가 그렇죠. 그건 이제 연기력의 일부니까. 김태희만 갖고 있는 어떤 네. 고유의 그런 게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김태희의 네. 연기력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휘될 그렇죠. 시점이니까. 네. 증거는 지금부터 해야 네, 되는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김태희 연기가 가장 아쉬웠던 거는 오히려 그 김태희한테 사람들이 흔히 요구하는 그 부드러운 멜로의 어떤 그 여배우의 모습 그것을 보여줄 만한 그 8, 9, 10회 그때에 오히려 김태희가 충분한 연기를 못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드라마 자체도 워낙 산으로 가고 있었고 멜로지만은 전혀 인물들의 감정 대신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예쁜 배경 위에 얘네들을 놓고 네. 뭐 요각도로 키스씬을 찍을까 이런 것만을 궁리했던 회차였기 포옹이나 때문에 키스도 좀 뜬금없이 갑자기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둘이 뭐 굉장히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다가 갑자기 퍽 이렇게 하면서. 뭐 그거는 사실 리얼리티가 있는 설정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배우의 책임도 있는데 분명히 네. 어떤 의미에서는 배우의 생김새에서 나오는 아우라나 이미지를 되게 1차원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모르드라고 생각을 하는 게 김태희가 연기를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예외적인 작품들은 김태희의 외모에 기대지 않는 작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천국의 계단에서 김태희가 처음에 악역으로 등장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연기 논란이 일지는 않았었거든요.
밀었죠. 아니, 지금만큼 밀진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직 신인이었으니까. 네. 신인이었던 걸 제외를 하고 봐도 지금보다 연기가 나은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때가 네. 오히려. 좀 이렇게 얘기하면 실례인가? 아무튼 아니 근데 저 약간 동의하는 게 저는 김태희가 훨씬 그런 악녀로서 센 연기 이거에 훨씬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후반부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여진이 정말 복수를 결심하고 무릎 꿇어라고 카리스마를 드러낼 때 오. 그때 아 김태희는 확실히 저런 연기에 더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릎 꿇어. 딱 오열하고 뭐 우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았지만 네. 무릎 꿇어 할 때 그 눈빛, 이게 약간 섬뜩하고. 뭐 제 글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재발견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하는데 사실 김태희 씨는 좀 재발견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배우예요. 네. 그러려면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악녀 내지는 복수의 화신이 되는 네. 후반부가 김태희 커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를 이제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는 배우의 역량에 달린 거겠죠. 앞으로 뭐 김태희 씨의 활약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 어쨌든 이 드라마 이제 점점 잠깐 숨을 고르다가 다시 시청률이 쭉 올라갈 것으로 약간 보이는데. 네. 다음에는 또 어찌 될지 알 수 네, 없지만 그렇죠.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예. 그런 네. 거예요. 우리 함부로 미를 갑자기 또 9회보다 더한 그런 버리는 카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예. 같고.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시청률이 계속 잘 나와도 이걸 또 웃으면서 바람직하게만은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게 이런 드라마에 이런 식의 어떤 드라마가 인기를 얻는다고 우리 한국 드라마가 좋아지는 거냐? 장르가 계속 바뀌는 짬뽕 드라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중 그 미니 시리즈에 등장하는 드라마들은 최근의 트렌드가 이제 복합 장르 드라마라고 해서 한드지만 미드를 보는 듯한 사실 별그대 같은 경우도 로맨틱 코미디에 뭐 미스터리에 SF에 여러 가지 장르가 복합된 복합 장르 드라마고 우리가 잉여사롱에서 다뤘던 너의 목소리가 들려도 판타지에 뭐 법정 드라마에 그렇죠. 로맨스에 근데 이제 그런 복합 장르 드라마가 그 퀄리티를 보면은 각 장르의 플롯도 굉장히 나름대로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 전문직으로서의 리얼리티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떤 취재라든지 이런 게 잘 뒷받침이 돼 있어요.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용파리 같은 경우에는 복합 장르를 추구는 하는데 말 그대로 짬뽕이라는 거죠. 각 장르별로 따져보면은 장르적인 리얼리티가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약간 그 프랑켄슈타인 여기저기서 팔 따로 다리 따로 막 목 네. 따로 해서 기워놓은 듯한 약간. 그러니까 요파리를 볼 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고속도로에 그 짬뽕 믹스 테이프 있잖아요. 네네. 관광버스에서 들어주는 네네네. 그게 생각이 나요. 용파리를 볼 때마다 굉장히 흥은 넘치는데 뽕기도 넘치고. 그렇죠. 그렇죠. 제목부터 뽑기가 나왔고. 네, 저는 여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반응하는 온갖 뽕기가 다 버무려져 있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감성파리도 사실은 여기서 자주 하고 있어 용파리라는 제목을 빌어가지고 그래서 드라마적인 완성도를 볼 때 여태까지 그런 어떤 복합 장르가 이루어 놓은 그런 완성도를 좀 퇴보시키는 완성도로만 따지면 분명히 그런 작품이죠. 근데 이런 작품이 이제 시청률 많을 이유로 이제 극찬을 받는다면 뭐 나중에 막 연말 대상에서 상을 받거나. 분명 그럴 거예요. 네. 예, SBS에 올해 이만큼 높은 시청률을 가져다 준 네. 작품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상을 받고 굉장히 뭐 찬사를 받을 텐데 그걸 또 그렇게 마냥 이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다. 좀 냉철히 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용파리가 그 개연성을 무시하고 말 그대로 속도전에 의해서 그냥 사람들이 이건 말이 안 되네라고 생각할 틈도 없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그 작법은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의 작법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퀄리티를 갖고 있어야 하는 그 프라임 타임 때의 미니 시리즈가 그런 막장 드라마의 작법으로 승부를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 동시에 이제 프라임타임 미니 시리즈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수준도 이제 정말 그 아침 드라마나 저녁 드라마를 소비하는 주부님들의 스트레스와 거의 비견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전 사회가 뭔가 쌓인 게 많고 네. 그런 걸 폭발시킬 네. 그런 계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찾는 뭐 그런 프라임타임 미니 시리즈 때 막장 드라마 화가 시작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아까 우리가 잠깐 박인권 만화를 얘기를 했지만 박인권 만화의 원작들 뭐
야왕이라든지 대표작 야왕 같은 경우가 정말 즐겨 보셨군요, 야왕.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막장 드라마 전공이라서 아. 그것도 안 볼 수가 없었거든요. 네. 거기 정말 희대의 악역 주다혜라는 국민 악녀가 등장을 저 해서 이제 수혜 씨 표정만 봐도 수혜 씨가 요새 침대 광고하는데 저 침대에 누우면 뭔 일이 날 것 같은 거야. 지금 우리가 저 용팔이 산으로 네. 간다고 막 욕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시청률이 네. 높다고 이렇게 네. 막장 드라마성을 지닌 작품을 우리가 극찬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네네. 거 지금. 네네. 예. 갑자기 침대 광고로 빠져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왕 같은 작품에서도 충분히 그런 막장 드라마의 우려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용팔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보다도 더 높은 야왕이 사실 뭐 절대적인 시청률은 더 높긴 했지만 용팔이만큼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용팔이 같은 경우에는 오래간만에 20%를 넘는 드라마가 나오고 또 이런 스타급 배우들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논조가 언제 또 찬양 일색으로 바뀔지 몰라서 네. 저는 그거를 그렇죠. 좀 우려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드라마에서 어떤 제도라거나 눈에 보이는 공정한 절차를 거친 문제 해결을 더 이상 안 믿는 분위기가 이렇게 전보다 더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일단 용팔이라는 존재도 그렇고 이 한여진이 벌이려는 복수극도 그렇고 다 보면 물밑에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좀 해보려는 이런 식으로 해결사가 등장을 하고 초인적인 능력과 지금 그 상상을 초월하는 재력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그 해결사 서사가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이제 송진아 작가의 힐러도 물론 이 작품하고 같이 갖다 대면은 그 송진아 작가님한테 굉장히 결례지만 그렇죠. 예, 이런 식의 서사가 가지는 그 특유의 쾌감, 전복적인 쾌감이 있는데 그거의 힘으로 사실 높은 시청률을 또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회가 그만큼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권력이든 어디든 네.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다들 이렇게 기가 죽어 있고 이런데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어떤 초인적인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걸 다 해결해 주니까 그걸로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죠. 뭐. 그렇죠. 그리고 용팔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메디컬 드라마가 어떤 그 계급 사회의 부조리함을 가지고 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문제고 우리가 뭐 세월호라든지 메르스 사태 이후로 한국 사회의 어떤 계급 사회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거는 삶이 아니라 죽음의 방식이다라는 말이 이제 정설이 됐을 정도로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람의 생명을 놓고 계급에 의해서 뭐 VIP가 아프다고 하니까 여기서 김태현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근원이 그거잖아요. 어머니 자신이 이 병원의 인턴이었던 시절에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실려왔는데 수술을 바로 앞두고 VIP가 호출하는 바람에 모든 전문의들이 그쪽으로 가서 어머니가 수술대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처를 지닌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약자의 현실을 짓밟는 어떤 계급사회의 비인간성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김태현이라는 인물에 괜히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한국인들이 현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 공분의 지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초적으로 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드라마에서 상당히 그 우리가 장점으로 이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런 영리병원 문제. 그렇죠. 사실은 뭐 생명은 뭐 돈이 많건 적건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의사들도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초반에 메디컬 드라마가 네. 분명히 그런 걸 내세웠죠. 네, 이 사실 요즘은 뭐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말 돈 있는 사람은 최고의 어떤 치료와 대우를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내팽겨치기는 현실이 있는 상황에서 그 드라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영리병원 앞으로 이걸 또 점점 더 가속화하려는 이제 뭐 정권이나 이런 데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영리병원이 점점 더 가속화되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라는 그렇죠.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 드라마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떤 우리가 뭐 제도라거나 어떤 사회적 합의로 견제를 해나가는 게 불가능해 보이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렇게 돈 많은 놈이 저렇게 하려고 하면은 다른 선량한 돈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 판타지라거나 혹은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그 엄청난 히어로가 결합을 해가지고 뭔가 그 정말 깨장창 이렇게 다 부숴버리는 판타지를 꿈꾸게 되는데 그걸 용팔이가 가장 직물적인 방식으로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앞으로 이제 점점 더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것 같고요. 네. 그걸 보면서 드라마가 산으로 가진 않는지 예. 이렇게 우리가 해서 이제 내 눈으로 예.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앞으로 이제 이게 기업 드라마의 성격으로 네. 이렇게 이제 복수전으로 바뀔 텐데
여태까지 용팔이가 계속 이렇게 장르가 바뀔 때에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거는 나는 의사다, 이거는 메디컬 드라마다라는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강박적으로 수술씬들을 하나씩 꼭 우겨 넣거든요. 느닷없이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갑자기 주원이 이제 뭐 메스를 든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과연 그게 기업 드라마 현장에서 용팔이가 어떻게 또 긴급 수술씬이 등장을 할지 어떤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할지 뭔가 그것도 주주총회에서 누군가 이러고 쓰러지고 이렇게 어쨌든 앞으로 네. 뭐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계속 네. 좀 흥미롭게 지켜볼 지점이 있는 드라마고요. 예. 다음에 또 이 드라마 이후에 전혀 예측이 안 되니까 그렇죠. 나중에 한번 저 용팔이 AS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이제 재미있게 보더라도 네. 이제 드라마에서 취할 것과 그렇죠. 이제 경계할 것을 좀 네.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면서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숨가쁘게 우리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달려왔는데요. 그러게요. 이제 저 네. 엔딩곡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게 네. 엔딩곡을 뭘 선곡해도 사실 오늘은 제가 이의를 별로 제기하고 싶지 않은 게 네. 어차피 드라마 전개 자체도 네. 이렇게 별 개연성이 없기 네, 때문에 네. 오늘 아무거나 던지셔도 저는 네. 수긍하겠습니다. 정말 개연성 있는 걸 들고 왔습니다. 구화 숫자들의 그대만 보였네라는 곡이에요. 네. 왜 구화 숫자들의 그대만 보였네를 골랐냐면 용팔이 팔이 들어 있잖아요. 구화 숫자들 숫자 팔이 있고요. 아 개연성 터지네요. 네, 개연성 터지죠. 일단 이거 진짜 엄청난 개연성 아닙니까? 아,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저기 구화 숫자들 멤버 중에 예. 그 베이스 치는 꿀버섯입니다. 활동명이 꿀버섯인데 이 친구가 주원이랑 진짜 비슷해요. 생긴 게 진짜. 그다음에 이제 그대만 보였네. 네. 저는 뭐 이 드라마가 진짜 주원이 아니었으면은 정말 크게 좌초될 그런 드라마인데 주원의 대단한 활약 때문에 초인적인 능력으로 뭐 끌고 가는 형국이어서 주원만 보였네. 약간 이런 의미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다 맞아떨어지네요. 완벽한데 선곡이. 아, 자, 그러면 그대만 보였네 들으면서 네. 우리도 자 이만 퇴장합시다 빨리.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 주 협찬 도서입니다. 원래 책을 협찬해주는 한겨레 출판사에서 매주 주제하고 좀 관련된 책을 소개를 해주는데 이번 주 주제가 용팔이잖아요. 그 도저히 딱 매치가 되는 책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한겨레 출판 최신작 중에 하나 골라봤습니다. 환경운동가 박경화 작가의 지구인의 도시사용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녹색 지구인을 위한 도시설명서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또 이제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살기라는 이제 부제도 붙어 있고요. 도시공동체, 공유경제, 뭐 착한 소비, 에너지 자립, 도시농부, 뭐 윤리적 여행. 그러니까 요새 좀 많이 뜨고 있는 키워드들이죠.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도시를 조금 더 살만한 공간으로 만드는 20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좋은 감상평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석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뭐 저희가 2주 연속으로 추석 때 즐길 만한 것들을 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 남자들 하나도 주방에 안 들어가는 거 아주 잖아요. 이렇게 추석 때 보고 있으면은 그럴 때 이런 영화들 보면 좀 속이 좀 풀립니다. 95년도작 개같은 날의 오후, 추천력 하나 들어갔고요. 자, 두 번째 작품 들어갑니다. 걸스카우트라는 작품인데요. 이경실의 연기가 아주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속이 뻥 뚫리는 영화들 보시면서 추석 때 못돼 처먹은 남자들 흉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명절 되면 참 좋겠죠? 33초였습니다. 땡! 오, 오, 정확했어. 야, 엔딩 멘트까지. 네.